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입니다. 이제 새벽 시간인데요. 시마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검찰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 22일 날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폭탄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추미애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할지 안 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임을 임기 끝까지 다하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국정감사 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발언한 내용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총장을 격려하는 화환들이 대검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뉴스를 보면 약 200여 개가 넘는 화환이 도착을 했다. 그래서 대검 앞에 쭉 전시해 놨는데요. 이걸 보고 그야말로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는 진해원 부부장 검사죠. 이 진해원이는 원래 지방에 있었는데 대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추미애가 느닷없이 서울 동부지검의 부부장 검사로 영전시켰어요. 자기 아들 수사하는 동부지검에 보내가지고 무슨 미션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겠죠. 추미애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미 그래서 친정부 대표적인 코드 검사 중에 하나로 지금 진해원이는 알려져 있는 검사예요. 그러더니 이 화환이 쭉 전시된 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조폭하고 이 화환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조폭에 두목쯤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부장 검사까지 승진을 하고 또 서울 동부지검에까지 영전을 하게 됐는지 정말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관련 인사 자료를 이런 걸 뭐 정보 공개를 좀 누가 청구할 수 없을까요? 정보 공개 인사 자료 뭐 통상 인사 자료 기밀이라고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뭔가 법적으로 강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이상하다. 이 통상적으로 인사할 때는 검찰총장 의견도 듣고 또 블루북을 가지고 즉 블루북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들의 인사평가 기본 자료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갖고 추미애가 인사할 때는 안 하고 그야말로 코드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유일한 기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범서방파 결성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런 풍경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냉소적인 그런 거의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대검찰청 국정감사 후에 대검찰청 앞 풍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서 돈을 버는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우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씁니다. 상대방 앞에서 뻘쭘할까 봐서 화환을 자기들이 주문한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대낮에 회칼을 들고 대체하다가 와해된 조직으로 범서방파가 있습니다. 서초동의 신범서방파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습니다. 요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속 상관을 갖다가 이 조폭의 두목으로 이렇게까지 묘사하는 페북을 그렸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진해원이는 이러다 보니까 이미 고발을 받았어요. 언제 고발을 받았냐?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의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또 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양쪽에 남자 두 사람을 손으로 끼고 자기가 성추행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 조롱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부부장 검사 징계를 여성 변호사에서 지난 7월 달에 요청했어요. 지난 7월 달에. 그런데 지금 석 달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 주소다. 더군다나 대검에 이런 이 감찰을 하는 최고 간부가 한동수 감찰부장이에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처리를 두고 윤석열 총장하고 정면으로 대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좌파 변호사 단체의
소속으로 활동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국 때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색깔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 또 밑에 누가 있느냐? 진해원 이 감찰을 담당하는 이문정 검사가 있어요. 한동수, 이문정, 진해원 다 한 통에 한 통. 그러니 감찰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상관을 갖다가 조폭에 비유하는 이런 페북을 올리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 알리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웅 의원은 이런 진검사를 겨냥해서 판을 보면 보통 결혼식, 개업식을 떠올리는데 누군가는 나이트클럽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대검 나이트클럽. 이게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나타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진해원이가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또 해명하고 나섰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화환을 보낸 이 나이트 개업에 대해서 이러한 이 화환을 보낸 진해원에 관해서 직속상관 검찰총장을 조폭 두목에 빗대서 공개 조롱했다. 징계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돼 있냐면 대검 나이트 이 발언에 빗대가지고 법무 나이트다 이렇게 비꼬는 또 페북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신장개업 나이트클럽 법무 나이트클럽이라 이거죠. 부킹 100% 보장 현관에서 춤이애를 찾으시면 안주 무료정이다. 춤이애를 갖다가 춤이애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중권 교수 신장개업 나이트클럽 법무 요렇게 해서 이런 이 글을 올렸는데 요것은 바로 진해원 검사의 대검 나이트에 빗대어서 비판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추장관이나 정권을 옹호하면 요직에 발탁해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행태를 비판하면서 진해원 검사의 동부진령 발령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장관은 자기에게 도착한 꽃다발을 보고 그 당시 흐뭇해하는 것이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유 총장 응원 화환만 문제 삼는다. 이것을 진중권 교수가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진보 논객, 지금 본래 진보 논객이었던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요.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바로 어제. 권력은 사람의 들을 바꾼다. 이런 신간을 냈는데요. 이 신간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게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다. 요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한번 정리를 하려고 쭉 하고 있었는데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게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싹 다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권의 실세가 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은 선과 정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거칠게 공격한다. 그래서 권력 유지에 자기 성찰과 책임의식은 필요 없고 상대를 열심히 두들기만 하면 된다. 권력과 관련된 허영심이 작동하면 정치인들은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허영심 경쟁을 벌이고 있고 쓴소리하는 극소수 의원들에게는 몰매를 준다. 네, 그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작심 비판하고 있냐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 증거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내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의 불씨를 던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유시민한테 대한 비판은 아직도 서울대학교 불학치 사건이 일어났던 1984년 9월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가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유시민은 그 시절의 선명한 선악 이분법의 사고에 갇혀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 지지층인 문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용시민으로 칭하는 이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이들은 진보 언론이 마저 어용이 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여당에 종속된 기관 보도원 노릇이나 하라는 요구가 도대체 그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제 개각 문제가 지난 8월 말서부터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 안으러지는 걸 보면, 이건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중폭 수준의 개각이 유력하다. 그래서 개각 대상으로는 원년 멤버들, 박능후, 보건복지부죠? 박능후, 김현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김현미의 경우에 완전히 주택정책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현미는 경기도 지사나 전북지사 또는 비서실장으로 발달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현미 한 사람한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이런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로 또 더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논란을 야기한 강경화 그대로 5년간 장관직에 유임시킬 것이다. 그리고 노영민이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각이 일어난 다음에 1월 달에 자리를 옮겨서 내후년도에 충북지사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김현미, 유은혜를 비롯해서 양정철,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정무수석의 승진 기용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총리도 전격적으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최근에 정총리 측근들로 구성된 광화문 포럼이 26일부터 공부 모임을 갖는 등 보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윤석열은 본래 옵티머스 사건이 반부패 수사부, 즉 특수부에 배당될 줄 알았는데 이성윤이가 아무 말도 없이 조사부에 배당해서 일반 고소고발 사건처럼 이렇게 일반 사기 사건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낮춰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남부지검으로 보내려다가 금감원 고발 사건이라서 이 이성윤이가 한다고 해서 그리고 반부패 수사본에 보낼 줄 알았었는데 제4차장 산하의 조사부에 배당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당통청 2부에서 왜 조사 1부로 갔냐면요. 조사 1부에 누가 부장이냐면 오연철이가 조사 1부장이에요. 근데 오연철은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이성윤과 똑같은 경희대 학파예요. 그래서 지금 오연철이가 남부지검으로 가가지고 라임 사건을 또 조사하고 있으니 라임 사건 조사 결과 뭐 대단한 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김봉현이가 한 얘기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이 뭐가 다른지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보도해드린 내용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권만 표적 수사하고 야권은 안 했다. 이거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여권만 표적 수사한 것이 아니에요. 검찰이 표적 수사한 것이 아니라 김봉현이가 제일 처음부터 여권 관련 로비 리스트를 언론에 먼저 흘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여권을 표적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 수원여객 횡령 공범인 김 씨가 법정에서 김봉현 씨는 본래 4월에 체포됐잖아요. 도피 중에서는 3월에 뭐라고 했냐면 언론의 불길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한 것이 된 것이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한테 돈을 준 사실과 그 다음에 룸사롱에서 함께 찍은 사진 요것을 언론에 뿌리라 지시를 받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호가 지금 뭐 3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8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여권 인사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 김봉현이가 까라고 그래갖고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서 집어넣은 거지 검찰이 표적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김봉현이가 얘기한 청와대 현직 고인사 즉 강기정이 부산의 친노 의원
기동민 의원 등 8명에 대한 로비 내용을 뿌리라는 지시를 김봉현이가 다른 측근한테 지난 3월 달에 또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뿌렸어요.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도 그거를 이니셜로 지난 3월부터 계속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미리 이렇게 표적수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검찰에 체포된 것은 4월 23일이고 이렇게 언론에 뿌린 것은 지난 3월입니다. 예. 이러니까 표적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김봉현이 입에서 나온 얘기들인 것이죠. 그리고 야당 정치인 진술했는데 검찰이 뭉갰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지금 현재 이 야당 정치인은 윤갑근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이 윤갑근 씨가 우리은행장하고 대학 동기라서 로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비 사건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통신조회도 하고 다 해가지고 곧 발표가 임박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뭉갠 것이 아니고 보안 유지하에 수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자기 자신의 변호사 이모 변호사가 윤 총장의 측근이로서 그 다음에 장례식장까지 모시고 갔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야. 예. 요런 것도 그리고 이 변호사도 이 수사관이 자기 스스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목숨을 끊은 백모 수사관이 있었잖아요. 그 상가에 갔다는 얘기인데 이 변호사는 수사관 상가에 간 사실 자체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올 2월에 편성된 라임 사건 수사팀 검사를 작년 7월에 접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7개월 전에 수사팀에 조인될 줄 알고 미리 소개를 해주냐.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예. 그리고 검사 술 접대를 해줬다. 이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뭉갰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당시 남부지검장, 송사면, 이번에 박순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가 이런 사실은 김봉현이가 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뉴스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대여섯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김봉현이가 얘기한 것이 결국은 추미애가 국회에서 얘기한 대로 소설을 쓴 것이고 이 김봉현이 발 소설을 가지고 추미애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을 실시하는 엄청난 부당과 불법한 조치를 내리는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는 김봉현이가 술 접대했다는 검사를 찾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예. 변호사도 하고 있고 검찰 수사관도 하고 있고 많은 인사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25일에는 이 김봉현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까지 달려가서 직접 누가 이 검사인지 직접 지금 술 접대한 검사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고 그리고 접대 시점도 룸사롱이 언제 갔는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아직도 특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과연 추미애가 내린 수사 지휘권이 얼마나 무리하게 내려졌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요. 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통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그분은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시간에 쫓기는 혼란을 겪어야 한다. 예.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상황을 이끌고 창출하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데도 오늘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응답률 27.8%, 우선 전화 면접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1%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탄핵 대선 24%에도 못 미치는 절망적 수치이고 이렇게 엉망인 여건의 대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야당을 대한정당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웰빙 유사진보정당 이중대 정당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고 중도를 향한 몸부림보다는 35대 35의 구도에서 아군
35%를 묶어놓고 중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도밥도 아닌 중도 좌클릭과 무기력한 원내 투쟁으로 집토끼도 달아나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고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홍준표 대표가 인용한 이 여론조사는 이 매주 나오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델리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의 공동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21%, 그 다음에 정의당은 5%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 지금 복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무소속으로 돼 있는 홍준표, 그 다음에 홍준표를 비롯해서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김태우 의원, 이 세 명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은 복당이 됐고, 그래서 이 세 사람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세 사람의 복당에 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하나의 이제 이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 홍준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범야권 지정의 단일대우 구축이고 그 첫 단추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간별 정치가 연속되는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도 곱셈 정치를 해야 할 때다. 우리 당 내부 인재를 최대한 다듬어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부득이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조속한 복당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 대선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인 홍준표 그리고 잠룡 중에 한 사람인 김태호 이런 분들 문제 때문에 더 큰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